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저의 시어머니에게는 자랑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 자랑인데요. 바로 큰아들인 아주버니에 관한 자랑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시어머니께서 자랑하실 만한 자식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타고난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늘 아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말이죠. 게다가 성품도 온화해서 시어머니가 키우면서 속 한 번을 썩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항상 느긋하고 여유로운 모습이 남편과는 대조적이었어요. 늘상 시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자라온 아주버니와는 달리 저희 남편은 아주버니보다도 머리도 나빠서 공부도 잘못해서 항상 아주버니와 비교를 당하며 구박을 당했다고 했어요. 남편은 은연중에 드러나는 시어머니의 차별이 서럽고 분할 때도 있었지만 결코 시어머니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란 점을 알았기에 커가면서 그런 것에도 차츰 익숙해져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남편은 아주버니처럼 큰 회사에서 중견 간부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을 수십 명을 둔 조그만 제조업체의 대표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큰 돈을 벌거나 하지는 않고 그저 우리 가족이 부족하지 않게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저는 가정주부이고요. 시어머니는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의 상징과도 같으신 분이셨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없는 것보다야 넘쳐 흐르는 것이 더 낫긴 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내 자식만은 나보다 뒤처지게 가르치지는 않겠다는 열정이 대단하신 분 같았대요. 남편 말에 의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선생님들이 시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대요. 그렇게 교육률이 높은 시어머니의 뜻을 잘 따라준 아주버니는 학창시절 내내 반장은 물론이고 정기 학생회장을 두루 섭렵해왔고 교내 상장이나 대학교에서 운영 중이던 영재 프로그램에도 뽑혀서 강의를 듣고 다니곤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의 관심 속에서도 아주버니는 늘상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반면에 남편은 중상위권의 실력밖에 되지 않아서 늘상 시어머니의 스트레스였다고 했어요. 그래봤자 지금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없는데 말이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교육률이 높아서 치맛바람을 날렸다고 해도 아주버니가 우리나라 최고로 치는 대학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과학고에 입학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주버니가 공부는 잘했어도 그저 다들 알아주는 인류대학만 나왔을 뿐이었고 그 정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널리고 널렸는데 시어머니는 아주버니를 특별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아주버니가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자마자 상황 종료가 되었는데 그 열정이 다시 아주버니 아들에게로 향했어요. 늘상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에도 아주버니 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아빠는 어렸을 때 참 똘똘하고 영특했다. 공부도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다. 너도 아빠처럼 열심히 해야 한다. 아무리 아주버니 아들이 이뻐도 그렇지 동갑인 제 딸에게는 몇 번 쓰다듬어주고 말 뿐이었는데 항상 시어머니 무릎에 앉히고 먹는 것이나 선물도 우선순위였어요. 처음엔 아들과 딸을 차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남편 말을 들어보니 공부를 잘했던 아주버니에 대한 바람이 아주버니 아들에게 이어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아주버니의 둘째 아들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아주버니 둘째 아들이 과학고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에는 집안이 팔칵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저한테는 물론이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한테도 시댁 친척들한테도 기뻐서 전화를 돌리고 자랑을 하셨으니까요. 그 뒤로 특별히 아주버니의 둘째 아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언제 시험을 보는지, 성적은 어떤지,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지 수시로 형님과 통화를 하면서 형님의 둘째 아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에 반해 제 딸과 아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와 남편은 그렇게 나서 되시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워서 절대로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거나 저랑 비스무리한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어머니의 지나친 관심 밖에서 자유롭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믿지 못하겠지만 시어머니가 형님의 애들을 싸고 돌거나 더 관심을 둘 때도 그러려니 했어요. 최소한 남편은 시어머니의 지나친 그런 관심들을 싫어했고 적응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주버니는 늘상 자라오면서 시어머니의 칭찬과 격려 속에서 자극을 받아와서인지 아주버니 두 아들들이 시어머니께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그만 칭찬받을 일도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좋아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버니와 형님은 아주버니의 큰아들보다 과학고 다니는 작은아들 자랑은 입에 달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뜻밖의 제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아파트에 남편에게 선물로 들어온 한우 갈비 세트를 들고 갔어요. 남편의 코리츠 사장이 보내온 건데 등급도 좋은 귀한 한우 갈비 세트라서 우리 가족이 먹기엔 아깝다면서 나이도 많으셔서 잘 드셔야 하는 시어머니께 보내드리자고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미리 드리고 주말에 찾아뵙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형님과 아주버니와 과학고에 다닌다던 둘째 아들이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 댁에 배를 누르자마자 형님이 문을 열어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동서,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네. 한우갈비가 선물로 들어왔다면서? 제 손에 들고 있던 한우갈비 세트를 들고 엄청 크네. 이거 갈비탕 해먹으면 맛있겠네. 네, 그런데 형님이 웬일이에요? 아니, 어머님이 동서가 한우갈비를 가져온다고 하셨다면서 우리 은찬이 공부하는데 몸보신 시켜야 한다고 굳이 공부해야 하는데 데리고 오라고 하시질 뭔가. 네? 어머니가요? 그래서 거실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왜 이렇게 행동이 느려 터졌냐? 우리 은찬이 얼른 갈비탕인가 뭔가 해먹여서 보내야 하는데. 그래서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얼마나 된다고 나눠 먹어요? 나리 아빠가 어머니 몸보신하라고 드리라고 한 건데요. 그랬더니 저에게 정색을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미쳤냐? 내가 저걸 어느 세월에 다 혼자 처먹겠냐? 너는 네 조카 입에 들어간 게 아까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냐?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잔말 말고 얼른 주방에 가서 핏물 빼고 갈비탕 해라. 은찬이 얼른 해서 먹여야지. 그러자 형님은 저에게 그랬어요. 동서, 그래, 왜 혼자 왔어? 나리도 오라고 하지 그랬어.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런 형님을 말리면서 그랬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뭘 또 부르고 자빠졌냐? 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아들 몸보신 해줄 것이나 신경 써라. 그 말에 왜 이렇게 서운하고 화가 나는지 제가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은찬이만 입이에요? 먹는 것 갖고 그렇게 차별하지 마세요. 그러자 얼척이 없다는 듯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내 참. 그거 한우 한 짝 내 아들이 보낸 거 가지고 유세 부리는 거냐? 나리도 불러라. 아니다, 내가 부르마. 라고 하시면서 제 딸에게 할머니 집에 오라고 전화를 바로 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주버니 와 있다고 하니까 제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거는 그새 갈비탕을 잽싸게 시어머니가 나서서 서둘러 하시더니 남편과 딸이 미쳐 도착하기도 전에 갈비탕을 형님의 둘째 아들에게 먹였어요. 은찬아, 너 얼른 먹고 집에 가서 쉬었다가 또 공부해야 하니까 너 먼저 먹어라. 이 할머니가 네 몸보신 좀 해주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지 뭐냐. 어여 많이 먹어라. 그러시면서 형님에게 그러셨어요. 너는 뭐하고 서 있냐? 얼른 네 새끼 만나게 먹이게 고기랑 국물이랑 더 또 오지 않고 라고 하시면서 다그쳤어요. 그러시고는 아주버니에게도 그러시더라고요. 은찬이 아빠도 얼른 와서 함께 한 그릇 먹고 은찬이 데려다 줘라. 공부를 해야 할 아이니까 빨리 먹여보낸다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갈비고기를 아끼지 않고 은찬이 앞에다가 쌓아놓고 먹여서 제 남편 오자마자 밥이 보냈어요. 어찌나 아주버니 둘째 아들을 먹여보낼 욕심에 시어머니가 주방에 나서서 손이 빠르게 움직이시던지 핏물도 대충 빼고 압력솥에 순식간에 갈비탕을 조리하시더라고요. 한우갈비 한 판인데 그게 조리를 하면 고기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형님의 둘째 아들에게 고기를 다 주고 남는 게 없었어요. 그걸 고기도 없는 맑은 국물에 곰탕처럼 후추를 뿌려서 먹으라고 제 딸에게 내놓더라고요. 남편에게는 밑둥지 누룩밥 같은 것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얼척이 없게도 새로 했던 밥이 형님네 식구들이 다 먹고 없다면서 제 딸에게 냉동실에 먹다 남은 밥을 데워서 주라고 내놓았어요. 이쯤 되자 저도 완전 열이 받았어요. 남편과 딸은 그랬어요. 아니 여보, 고기가 하나도 없네.
엄마, 이게 뭐야? 갈비탕에 갈비가 없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나도 고기 한 점 제대로 아까워서 못 먹었다. 우리 은찬이가 좀 맛있게 먹어야지. 고기가 얼마 안 되더라. 그냥 잔말 말고 먹어라.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말했어요. 나리야, 걱정 마. 엄마가 다시 해줄게. 조금만 기다릴 수 있지? 엄마랑 맛있게 다시 해서 먹자.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시네요. 아니, 너는 고기가 어디 있다고 더워 죽겠는데 다시 한다는 거냐? 어머니, 우리 나리도 은찬이랑 동갑이에요. 공부에 진이 빠졌을 텐데 우리 나리도 몸보신 좀 해주셔야죠. 우리 나리도 몸보신 시킨다고 부른 거 아니셨어요? 라고 하고 냉동실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시어머니 앞에 갖다 놨어요. 이게 뭔 짓이냐? 나보고 먹으라는 거냐? 어머니가 먹다 남은 밥 냉동밥이니까 어머니가 드셔야죠. 저는 나리랑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요. 라고 하고서는 딸을 데리고 나와서 한우갈비를 넉넉히 사와서 갈비탕을 열심히 후다닥 조리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효부라서 손자만 고기를 주고 못 먹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 사왔나 보다 하고 좋아하셨어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제 딸 앞에 새밥 지어서 따뜻한 밥을 한 그릇 내어놓고 고기도 푸짐히 많이 먹으라고 쌓아놓고 시어머니께는 드시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저와 딸과 단둘이만 맛있게 먹기에도 벅찼어요. 이미 식사를 하셨으니 또 하시라고 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제 딸에게 누구 들으란 식으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딸 공부하느라 힘들지? 이거 할머니께서 너 몸보신하라고 해주신 거니까 많이 먹어. 알았지?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그랬어요. 뭐? 내가 해준 거라고 했냐? 네, 어머니가 나리한테 갈비탕 해줄 테니까 와서 먹으라고 부르셨잖아요. 제가 가져온 갈비탕은 은찬이와 아주버니가 다 드셨으니 어머니 돈으로 다시 사왔어요. 괜찮죠? 뭐야? 내 돈으로 샀다고 했냐? 제가 대답은 하지 않고 남편을 불러서 여보, 나리하고 내가 먹기에는 좀 많은데 자기도 와서 먹을 거야? 그러자 남편은 속도 없이 와서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어요. 그리고 서둘러서 나가면서 시어머니께 조용히 귀에다 대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우리 나리가 얼른 가서 공부를 해야 해서요. 한우고기 값은 어머니 이번 달 가족돈 기부해서 차감할게요. 잘 먹었어요. 라고 하고 나왔어요. 그랬다고 운전하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다 내지르셨지만 저는 남편에게 신용 방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무음 처리를 해놨고 내비뒀더니 제 불에 꺾이셨는지 조용해졌어요. 저는 웃고 말았네요. 다시는 한우갈비든 뭐든 생기면 효단답시고 갖고 오진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시어머니 가족 계부에서 한우 고깃값 지출 명세서를 붙이고 차감을 해서 드렸더니 저를 안 보겠다고 해서 저도 안 보고 살겠다고 했어요. 안 보고 살면 저만 편하죠. 형님과 아주버니는 잘난 입만 살아서 입 바른 소리는 했었고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아주버니가 대기업 사내 정치에 밀려나서 낙동강 오래할 신세가 되자 금방 사퇴를 했다더라고요.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남이 모함하거나 공격하는 말에는 견디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과학고를 다니던 자랑스러운 그 둘째 아들도 최고 S대나 카이스트만 골라 지원하더니 떨어졌대요. 반면에 제 딸은 지방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남편은 나날이 사업이 안정이 되어갔고 아주버니는 뭘 할지 몰라서 방황하다가 돈만 까먹다가 형님한테서 이혼 말까지 듣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형님과 사이가 나빠져서 안 보고 산다고 들었어요. 참 안 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두 며느님과 거리를 두고 큰아들만 끼고 잘 사시라고 했습니다. 가족여도 안 보고 사는 것이 서로 편하다면 그렇게 사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요새는 이런 시어머니는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별스런 사연이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